뜨거운 음식, 일반적인 음식의 온도라든지 산성 음식이 닿는다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뭐 유해물질 나오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역시 또 오래 쓰면 미세플라스틱 이슈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한번 실험해봤던 게 어떤 실험해봤냐면 충분히 헹궈진 거예요. 거기서 용출 실험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잔류세제가 있을까? 했더니 정말 꽤 많은 양의 세제가 나와서 저도 놀랐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실리콘 소재의 특성상 좀 더 세제가 좀 잘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제 얘기 좀 말씀드리면요. 실험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실리콘 그릇, 용기 이런 거 혹시 집에 갖고 계시나요? 다들 실리콘 제품 좋아하시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실리콘 이거는 성형 보형물로 쓰거든요. 아니 몸에 넣을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안전하길래 몸에 넣을까?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실제 안전한 소재는 맞습니다. 다들 플라스틱이니까 뭐 환경으로만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뜨거운 음식, 일반적인 음식의 온도라든지 산성 음식이 닿는다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뭐 유해물질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역시 또 오래 쓰면 미세플라스틱 이슈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적 교체 쓰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한번 실험해봤던 게 어떤 실험해봤냐면 충분히 헹궈진 거예요. 거기서 용출 실험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잔류세제가 있을까? 했더니 정말 꽤 많은 양의 세제가 나와서 저도 놀랐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실리콘 소재의 특성상 좀 더 세제가 좀 잘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식기세척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꺼낸 다음에 다시 한번 물로 흐르는 물에 뽀드득뽀득 소리 날 때까지 충분히 헹궈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플라스틱 소재들이 조금 잔류세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특히 실리콘, 플라스틱 같은 게 좀 더 잔류세제 이슈가 더 커요. 그래서 충분히 헹궈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잔류세제가 이렇게 뭐 인체에 막 그렇게 막 좋은 질문이신데요. 세제라고 하면 그 성분표를 보시면 종류가 되게 많아요. 보통 뭐 적게는 10개, 많게 뭐 20개 섞여 있기도 하고. 그런 성분들 사실 다 허용된, 다 합법. 그 세제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건 뭐 1종, 겉에 보면 2종 뭐 3,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요즘 거의 1종만 팔아요, 사실은. 1종이 뭐냐면 과일, 채소, 세척 가능. 그럼 다들 과일, 채소 세척할 정도로 허락할 정도 얼마나 안전한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과량 먹으라고, 지속적으로 먹으라고 만든 건 아닙니다. 충분히 잔여물이 남지 않게끔 충분히 헹궈 주시는 게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세제들에 대해서 복합 독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뭔가 먹었을 때 하나만 먹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성분이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복합 독성 연구 결과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먹으라고 만든 거 아니면 안 먹는 게 맞습니다. 일단 플라스틱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언젠가는 그걸 버리잖아요. 여기서 결국 분리수거 할 때 하시잖아요. 비닐은 비닐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하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률이 50%도 아니라 20%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결국 태우거나 혹시라도 묻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결국 그게 미세플라스틱으로 또 방출되는 그런 환경 오염 측면이 좀 크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쓰는 플라스틱이 그거로부터 우리가 미세플라스틱 먹게 되는 가능성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집에서 쓰는 플라스틱 크게 두 종류예요. 보통 용기들은 PP, 폴리프로필렌이라고 하는데 그런 용기들이 있고 비닐류 있죠. 지퍼백 뭐 이런 랩 같은 경우는 폴리에틸렌 계열을 많이 씁니다.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되는 게 PP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게 너무 좋으니까 오래 써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분해가 됩니다. 거기다 음식물을 담거나 긁는 과정에서 다량의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게 되고 그걸 우리가 음식물과 함께 같이 먹는 거거든요. 불필요하게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저는 주기적으로 교체쓰라고 해요. 근데 환경을 생각해서는 가급적이면 플라스틱 그런 용기보다는 다른 용기를 좀 활용하시길 좀 추천드리긴 합니다. 전자레인지용에 막 플라스틱 용기를 막 이렇게 넣어서 데우는 경우도 많잖아요. 많은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정부가 허락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니에요, 사실은. 다들 의심하시는 게, 아니, 그래도 플라스틱인데, 이거 전자레인지 돌리면 환경으로만 나오거나 유해화물질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도 직접 해봤습니다. 사실 해봤는데,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결과를 기반으로 전자레인지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런 거 배달을 시키거나 우리가 사고 나면, 아깝잖아요, 이게 역시. 버리기 너무 아까운 거. 그래서 잘 세척을 하세요. 세척을 해서 다시 재활용, 다시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하면 할수록 역시 조금씩 조직이 끊어지는 게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마찰이 일어나고 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면 같이 먹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건 이제 그냥 한 번 쓰는 거 마시는 게 제일 좋고 환경을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배달 안 시키는 게 더 좋죠. 저도 배달 시키지만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 역시도. 전기밥솥 하면 가장 큰 이슈가 내솥입니다, 사실. 내솥. 어떤 메이저 언론사에서 한번 이런 기사도 한번 떴었어요. 뭐 전기밥솥에서 쌀 씻었다가
알루미늄이 많이 노출된다 뭐 이런 뭐 기사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알루미늄 소재 그 내솥은 요새는 잘 안 나옵니다. 찾기 어려워요. 요새는 대부분 이제 하도 알루미늄 이슈가 많다 보니까 회사들이 또 발빠르게 움직여요. 그래서 요새는 다 스테인리스 소재가 많습니다. 스테인리스 내솥이 많거나 아니면 스테인리스가 잘 들러붙거든요. 그래서 거기 코팅된 보통 불 속의 수지 코팅을 여전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테인리스 기반의 소재거나 아니면 그 기반의 코팅 소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스테인리스의 뜻이 뭐냐면 스테인리스, 녹이 잘 안 쓴다. 근데 이걸 많이 오해하세요. 녹이 영원히 안 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부식이 절대로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스테인리스 제품 녹 쓴 거 본 적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불그스름하게 뭐가 보여서 찝찝했던 적 한번 있으시죠? 부식이 잘 안 일어난다는 뜻이지 영원히 안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관리 잘못하면 일어날 수 있고요. 실제로 뭐 잔여 음식물이 남아있거나 특히 산성 물질들이 또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면 실제 부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세척 잘하고 관리 잘해야 되는 거 맞고요. 아무튼 부식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거기다 음식을 하거나 열을 가하거나 막 이런 하는 과정에서 니켈이랑 크로뮴 같은 그런 유해 물질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이런 거 관리 잘 하시고, 그러니까 세척 잘 하시고, 반드 세척 잘 하시고, 건조 잘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몇 년 쓰고 나면 주기적으로 관찰하면서 혹시 부식된 건 없는지, 그러니까 불구스름한 느낌이 보이는지, 그런 색이 보이는지 보시라고. 보이면 미련 없이 그냥 교체 쓰시라고. 요새는 내손만 따로 다 판매합니다. 모든 사이트에서. 그래서 그만 구매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기적 교체 쓰시는 게 좋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스테인리스라는 게 이제 부드럽게 처음에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연마를 하거든요. 그래서 연마제가 당연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탄화규소라고 하는 거 많이 쓰고요. 산화 알루미늄 쓰기도 하고요. 일단 탄화규소만 놓고 봤을 때 이제 국제암 용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발암성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주로 이제 호흡 독성 기반으로 이제 호흡기로 들어갔을 때 기반으로 나온 결과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먹지 말라고 하죠. 식약처 입장도 똑같아요. 닦아서 쓰시라고 식약처도 공고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되게 안전한 성분은 맞는데 먹게 되면 실제로 그런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독성들이 다 밝혀진 게 아니에요, 사실. 애초에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안 했어요, 그동안. 근데 실제 몸에 흡수될 수 있는 건 팩트고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호흡 독성까지 있을 정도면 사실은 먹었을 때 독성도 나타날 가능성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먹으라고 만든 거 아니면 안 먹는 게 좋아요. 닦을 때 일반 세제로 안 닦여요. 이거 그냥 뭐 식기세척기 들렸다 나오거나 세제로 해도 안 닦입니다. 홈 사이에 굉장히 강하게 막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충분히 세척이 됐다 해도 식용유 한번 묻혀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닦잖아요. 닦으면 또 묻어 나옵니다. 처음에 제품 사시면 안 나올 때까지 하셔야 돼요. 좀 오래 걸리긴 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계속 내용이 좀 이어지는데요. 뭐냐면 요리하면서 음식 중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생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특히 이제 고온에서 120도만 넘으면요 아스파라긴이라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그 다음에 포도당이나 과당 같은 어떤 화학물질과 같이 공존할 때 120도 이상이 노출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게 생성이 돼요. 이게 발암물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좀 많다라고 생각하는 음식들인데 고온에서 노출됐던 것들. 전일 수도 있고요. 뭐 팝콘일 수도 있고 빵일 수도 있고요. 감자칩, 감자튀기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기본적인 이런 음식들. 그러니까 너무 고온에서 여기서 고온은 120도 이상입니다. 100도가 아니에요. 120도 이상에 뭐 튀기거나 뭐 그랬던 것들은 섭취량 자체를 사실은 줄이시는 게. 그러니까 너무 과한 섭취를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그러니까 가끔씩 먹는 별미야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항상 노출량과 노출 횟수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을 좀 적게 드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뭐 단적인 근거가 있어요. 오키나 장수초분들. 음식 다 정갈한 음식들 위주로만 드신다고 했잖아. 볶고 튀기나 이런 음식을 거의 안 드시더라 이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였었어요.